네. 네, 1번 다음 정책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담당 관서로 선해청을 설치하고 도제주 1명, 부제주 1명, 낭청 2명을 둔다. 도내 모든 전투에서 한결당 쌀 16마를 징수하되 봄, 가을로 나누어 8마를 징수한다. 봄, 가을로 7마는 선해청에서 수납하여 경기도에서 상납하던 모든 경납물을 구매에 사용하고 봄, 가을로 1마는 각 군현에 위치하여 수령의 공비로 사용하게 한다. 지금 이 네모 박스에 나온 내용은 선해청에 관한 설명을 이제 한 건데요. 이 선해청은 1608년에 경기도 지방의 대동법을 처음 실시하면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청으로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대동법에 이제 관한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 농민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였어 라는 대답은 맞는 대답이고요. 그 다음 을, 박납의 폐단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어. 이것은 박납의 폐단이 나타난 원인이 아니라 이 박납의 폐단으로 인해서 실시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고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어. 네, 대동법이 공납의 폐단이 이제 발생해서 대동법이 실시가 된 건데, 이제 국가에서는 필요한 그런 특산물을 이제 특산물 대신 쌀로 받기 때문에 필요한 이제 특산물을 거둔 이제 쌀로 공인에게 주어서 필요한 이제 물품을 이제 사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 상업이나 좀 관영 수공업이나 이제 상업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했어. 네, 이것은 세종시대 때 전분 육등법과 염분 육등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맞는 내용을 얘기한 사람은 갑과 병이라서 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바로 이어서 할까요? 네. 2번 바로 이어서 해주십시오. 네. 2번 피와 같이 파견된 외교 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회차 보면은 선조 40년에 여옥이라는 정사가 이제 포로 세안을 목적으로 방문을 한 거고, 네, 2회차 때 광해군 9년에 뭐 오윤겸이 대판 평정 축하 목적으로 이제 방문을 했고, 뭐 이렇게 7회차, 9회차, 12회차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제 방문을 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표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선조 시대 때 포로 세환을 목적이었다는 내용을 봐서는 지금 임진왜란에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된 외교 사절에 대한 설명을 이제 묻는 문제인데요. 이제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외교 사절로는 이제 조선통신사가 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이제 태종 4년에 처음 이제 일본과 교린 관계가 성립되면서 일본 막부 장군에게 파견되었던 이제 외교 사절인데, 임진왜란 전에는 외국 금지 요청이 이제 주가 되었고, 이제 임진왜란 후에는 일본 국정을 탐색하고 이제 포로 세안을 주 임무였고, 그 이후에는 막부 장군의 습직 축하가 주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번 교린 정책의 일환으로 파견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답이 되겠고요. 지금 오답을 살펴보면은 1번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하였다는, 이건 이제 이모군란 후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이제 박영효 등이 이제
사용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3번 일동기후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네, 이것을 이제 수신사로 갔던 김기수가 작성했던 보고서입니다. 이제 수신사도 역시 일본의 파견한 외교 사절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1876년에 강화도 주역 이후에 이제 명칭이 이제 수신사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답은 아니고 2번 조선통신사가 이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공과 회사 형태의 연행무역을 하였다. 이거는 청나라 파견되었던 이제 연행사에 대한 내용이고 5번 정초, 동지 등에 정기적으로 파견되었다는 역시 중국에 파견되었던 조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3번 문제를 보면은 지도에 대한 문제인데 지도 가에서 마지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지도를 보면은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고 이것을 봤을 때 지금 발해와 통일신라 그리고 가 부분 분홍색 부분은 발해 그다음 밑에 부분은 통일신라 그다음에 그 왼쪽 부분은 당나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면은 그 가 부분은 이제 발해의 어떤 동경을 가리키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그 당나라의 덩저우, 그다음에 다는 이제 통일신라의 그 서원경이라 하면은 그 구주 오소경 중에서 오소경에 속하는 이제 그런 경우로 그 신라의 민정 문서가 발견되었던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울산은 이제 통일신라 때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이제 발전했던 곳이고, 많은 이제 청해진은 장보고가 설치했던 이제 그런 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을 보면은 가 사신을 따라 장사하러 온 일본 상인. 가는 이제 그 발해 이때 이제 발해와 일본 사이에서는 또 이제 무역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일본 상인이 이쪽에 있다는 내용은 이제 맞는 내용이고, 나 신라원에서 불공을 드리는 신라인. 나는 지금 이제 당나라인데 이때 이제 통일신라와 당나라 사이에서도 이제 공무역과 이제 사무역이 활발히 이제 해로를 이용해서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라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신라방이나 그 사람들의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는 신라촌, 그리고 관원인 신라소, 여관인 신라관이 이쪽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 민정문서를 작성하는 촌주.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서 그 촌주가 작성했던 그런 민정문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역의 물건을 가져온 이슬람 상인. 라는 이제 울산인데 여기에 국제무역항인 울산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슬람 상인들도 활발하게 와서 무역을 했었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시전에서 시장을 감독하는 관리. 이거 마는 지금 청해진을 가리키고 있는데, 동시전은 그 신라 시대의 관청으로 서라벌에 설치한 그 동시를 관리했던 이제 그런 관청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맞는 내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한 조선시대 관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째 보면은 농업을 발전시키고 유교 경정을 교육을 진흥할 것, 법을 잘 지키고 넷째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다섯째 때맞춰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군기를 엄정히 할 것. 여섯째 백성을 편의하고 호구를 늘릴 것. 일곱째 부역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부과할 것. 지금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조선시대 관직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시대는 보면은 그 지방 행정 조직 같은 경우 이제 지방을 팔도로 이제 구분하고 그 크기에 따라서 부모 군현을 설치해서 그 각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해서 이제 국가가 주민을 직접 이제 지배하려는 그런 이제 그런 행정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각 군현에 파견되었던 이제 수령의 임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령은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향리가 이 수령을 보좌 하면서 이제 정무를 했었던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보기를 보면은 1번 지방 행정의 실무를 보좌하였다. 네, 이것은 이제 수령이 아니라 수령을 보좌했던 향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간쟁에 참여하였다. 네, 이거는 그 조선시대 3사 중에 사원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신을 수행하면서 대외무역에 관여하였다. 네, 이거는 조선시대 그 역관의 임무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이고요. 4번,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고 경연을 담당하였다. 네, 이것 또한 그 조선의 3사 중에 홍문관 관원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국왕의 대리인으로 전국의 모든 군현에 파견되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수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5번 보면은 밑줄근 이 지역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네, 지금 이제 왼쪽에 어떤 문서가 나와 있고 그 오른쪽에 설명을 보면은 일본에 이제 보관이 돼 있다는 내용과 신라의 오수경 가운데 하나가 자리 잡았던 이 지역에 속한 어느 촌과 이에 근접한 현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해 점촌, 사라 지촌 등의 인구와 돈, 밭의 규모 등 경제적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촌주가 작성했던 그 이제 한 촌의 민정 문서를 인물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통일신라 시대 때 그 구주 오소경에 속하는 이제 서원경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이제 서원경은 지금의 청주에 해당합니다. 네, 이 내용을 알고 보기를 보면은 1번 삼국시대 철기 문화가 발달한 금강가야가 있었다. 네, 금강가야가 있었다. 철기 문화가 발달한. 네, 이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김해 지역이고 그 오소경 중에서는 금강경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2번 신라 말기 양길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네, 이 지역은 그 현재 지명으로는 원주로 오소경 중 부건경에 속하고 세 번째 고려 말기 금소갈자로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 네, 지금 이 내용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선 전기 조운을 담당하는 가흥창이 설치되었다. 네, 이것은 지금 이제 현재 지명으로는 충주에 속하는 중원경에 해당을 하고
다섯 번째, 조선 후기 한글 소설인 춘향전의 무대가 되었다. 네, 이곳은 이제 현재 남원으로 남원경에 이제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세 번째가 이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6번부터 10번까지는 김영철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6번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사항이 제기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했습니다. 시기의 상황입니다. 이 시대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농민의 요구사항인데 세민은 항상 칠량 오전으로 정하여 거둘 것, 그 다음에 군포를 소민에게만 편중되게 부담시키지 말고 호마다 균등하게 부담시킬 것, 그다음 황국의 폐단을 없앨 것, 군역의 부족분을 보충한다든가 황국의 부족분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결림하는 제도를 폐지할 것 했는데 이것은 이 말은 용호 잡록이라는 이 책에 이 기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근데 이 용호 잡록이라는 책은 19세기에 그러니까 고종 시대죠. 19세기에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정들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으로서 23권의 23책의 필사본입니다. 필사본. 이거는 이 저자는 알 수 없으나 이 글을 엮은 편집자는 고종 때 자해정을 지냈던 송건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의 이 요구사항은 아마 그 조선 후기에 세도 정치의 폐단인 삼정의 문란, 그러니까 전세 군역 황곡의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 농민의 요구사항을 아마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종이 등극하고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1863년 대원군이 집권함으로 해서 이 대원군의 국내 정치에 삼정의 문란을 혁파한다는 그런 대원군의 분부에 의해서 아마 이런 요구사항을 아마 해결하도록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기를 보면은 기억에 임꺽정 등 도적의 출몰이 빈번하였다인데 임꺽정은 백정 출신으로 황해도 지역을 활동한 도적입니다. 이것은 조선 명종 때의 도적인데 조선의 3대 의적인 홍길동, 장길산, 임꺽정의 이 임꺽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선 명종 때의 사실이기 때문에 기억은 아니고,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에 한가하여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했는데 이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결과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의 그 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862년에 그 임술 밀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많은 밀란이 일어났는데 이 삼정의 문란에 한가해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는 이 시대의 이 요구사항이 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사화가 여러 차례 일어나 살인이 피해 주었다. 이것은 사화는 연산군 조선 초중기 연산군에서 명종사에 일어났던 모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화가 일어나서 살인 피해 주었는데 이 사화는 살인이 화를 입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연산군과 명종 때 일어났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감록과 도참 등을 이용한 연사상이 널리 유행했다 했는데 이 정감록은 그 조선 후기에 보면은 조선 사회의 지배 이념이 있던 유교적 명분론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그리고 유교적 이 성리학이 아무것도 그 조선 후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이 민중들의 생각에서는 이 성리학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그냥 명분만 가지고 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기존 가치 질서가 무너지는 이때 에, 일반 민중들은 말세 말세라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왕조의 교초 등 그리고 별난의 예고도 여러 가지 낭설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이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감로가 도참 등을 유행했는데 도참이란 것은 미래를 예언하여 기륭을 점치는 이 술법이나 이 책을 말하는데 이런 도참이나 정감로 같은 이런 또 비기 이런 사상이 조선 후기에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니은과 리을인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다음 정책이 반포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로부터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는 더 이상 농민에게서 조를 거둘 수 없다. 이제부터는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조를 거둔 후 관리에게 지급할 것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농민에게서 직접 조를 거두는 것이 직전법이고 관청에서 생산을 조사하여 조를 거둔다는 것은 이거는 성종 때 일어난 관수간급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관수간급제가 제정되게 된 배경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391년 고려 말에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기 하기 전에 과전법이 시행된 후에 신진 관료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졌습니다. 이것이 태조 때부터 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 토지가 공신전은 물론 세습되지만은 수신전, 훌량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토지를 세습하다 보니까 실제로 새로 관직에 등용되는 신진 관료들에게는 토지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과전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세기 후반이 세조 때입니다. 직전법으로 바꿔가지고 현직 관리에게만 이 수조권을 지급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했는데 그리고 또 수진전과 훈량도 폐지하고 세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전법을 실시해 본 결과 이 관리들의 토지 소유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직 관리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현직 관리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은 토지를 수조권을 받아줬기 때문에 현직이 있을 때 많이 챙기기 위해서 상당히 현직 관리들이 스스로 그해 생산을 조사해 가지고 10분의 1세를 농민에게 과소하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이 양반 관료가 과다하게 수치해 가지고 이것을 이런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종 때 관수간급제 관에서 직접 조를 생산을 조사하고 조를 거다 가지고 관리에게 지급하는 이런 제도로 바뀌었고 이것이 16세기 중葉에는 현물록봉제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7번의 관수간급제가 제정된 배경인데 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의 급납화가 확산되었다. 이런 조선 후기에 이양법과 도조법이 이양법과 도조법이 생김을 해가지고 광작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경영 분홍이 나타남으로써 계층 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 조세도 과거의 현물로 내던 조세를 그러니까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를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재화로 내는 그 급납화가 확산되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활동의 상품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요런 이 조선 후기에 아마 근대화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들이 수조권 남용이 심화했다. 이것이 아까 직전법의 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수간섭제가 제정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불법적인 대립과 방문 숙부가 성하게 되는데 조선이 건국되고 난 뒤에 1392년에 건국되고 1592년 즉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근 200년간 평화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를 이 군역을 안 절라 그래요. 가가지고 뭐 할 일도 없고 가서 또 보면 뭐 요역을 나가지고 다시 온다 해가지고
임난년까지 장기간으로 이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대신 군역을 지게 한다는 대립과 그 다음에 방군수포 군을 그 매니즘으로 해가지고 포를 징수하는 이거는 합법적인 이것이 성행하다 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군사제도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 모병제인 훈련도감이 이 생겼는데 이런 불법적인 대립과 방군수포가 행해진 이런 그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조 때 준역법이 시행되는데 이때 이 두 필 군포를 한 필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모자라는 이 그 세금은 선무 군간포라든지 결작 한 1개월당 2두씩 지주에게서 걷는 이거로서 보충을 한 이런 균역법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 4번 금문세족이 불법으로 농장을 확대했다. 이것은 고려말 전시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금문세족은 몽고의 침입에 1231년 이후 6차례의 몽고 침입 이후에 1270년 고려가 광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고 난 이후 고려 몽고의 원간섭기부터 이 원나라의 권세에 기생하는 이런 권력 집단을 말합니다. 이 금문세족이 불법으로 농장을 확대해 가지고 많은 이 한 농장에 금문세족 5명이 지주로서 막 그 농민들을 수탈해가고 하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고려 말에 이 금문세족의 토지를 몽땅 그 불법으로 그 몰수하는 전시과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다음 도조법으로 소작농을 납부하는 농민이 늘어났다 이랬는데 이는 도조법이란 것은 이 지대를 정액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이 정률로 납부하는 타조법에 비해서 정액을 납부하는 이 도조법은 이 소작하는 이 농민이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지주보다 더 많은 이 수확량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로써 이 그 광장이 나타나고 조선 후기에 경영이 분홍이 돼 가지고 뒤에 그 신향과 구향이 양반이 향촌 사회에서 상당히 대립하고 하는 이런 문제죠. 이것도 조선 후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보는 이 도주법은 도지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도지권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소작인이 지주에게 바치는 정액 소작료를 도지라고 합니다. 도지. 근데 이 도지 소작이 있어 가지고 소작농이 자기 소작지를 영구히 경작 도지권이 없으면은 이 경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권리를 도지권은 매매 양도 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이 지주들이 이 소작농에게 도지권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도지권을 달라고 많은 소작농들이 항조운동, 조세 납부를 거부하고 거세운동, 세금을 납부 거부하는 이런 운동을 벌인 거죠. 이것이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7번은 관리들의 수주권 남용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조선 후기 고려 말 요래 가지고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을 보면은 다음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의정 최재공이 왕께 이르기를 평치서로 하여금 30년 이내에 신설된 시전을 모두 혁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형조와 한성부에 명하여 유기전 이외에는 금난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상인들은 자유롭게 매매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백성들은 생활이 궁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모두 그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이것이 뭔 소린가 하면 이것이 조선 정조 때 있었던 이 신의 통고입니다. 신의 통고. 금난 정권을 혁파하는 폐지하는 신의 통고입니다. 이 정조 때 이 유기전 이외의 이 사진의 그 시전 유기전 이외의 시전엔 대한 전매 독전을 폐지하고 각종 상품에 대해 가지고 사상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로운 매매를 인정한 이 정책이 이 금난 정권인데 이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것이 이
신해 통공이고 이때 이 정조 때의 문신인 최저공이 왕계 아래 가지고 이게 혁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치서란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것이 조선시대에 이 물가 조절하는 기간, 물가를 조정하고 상인을 감독하고 그 시정의 도량형기, 요거를 단속하는, 이런 업무를 맡아보는 관청인데, 조선 초기에는 이것이 경시제인데 경시서, 이것이 조선 세조 때부터 평시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여기에 형조와 한성부라 했는데, 조선시대의 삼법사로 알려진 것이 형조와 한성부, 그리고 또 사원부 이래가지고 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조선시대의 삼법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물음에 이 시의 기상은 조선 정조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은 근원중보가 주제되어 사용되었다. 이 근원중보는 조선 성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철로 만든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 성종 때니까 아니고, 인삼, 면화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됐다. 이것이 조선 후기 때입니다. 조선 후기 때 우리가 자급자족 경제에서 상업적 농업 체제로 변화해가지고 농업 생산력이 정대됐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선 후기가 되겠고, 일부 농민이 광작을 통해 분홍으로 성장했다. 이 광작은 이양법과 도주법을 통해 가지고 일부 이 소작 또는 농민이 광작을 통해 가지고 취주보다 더 많은 수확량을 거둠으로 해서 경영 분홍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경영 분홍이 성장하고 조선 후기에 이것이 근대화로 가는 그런 사이트였다는 그런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다음 덕대가 물주에게 자금을 조달받아 광산을 운영했다. 이 덕대란 것은 광산 전문가를 말하는데 이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가지고 자기가 광산 노동자를 고용해 가지고 협업으로 광산을 운영하는데, 주로 이로 인해 가지고 조선 초기에 관영 광산에서 이 민영광산이 증가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선 후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모냉기법의 확대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성행했다 했는데, 이 모냉기법 확대라는 것이 이양법의 전국 확산입니다. 이양법이 고려 후기에 보급돼 가지고 조선 초기에 거의 금지되었다가 조선 후기에 합법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광작이 나타나고 경영 분위기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가마 무역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가부터 마까지 무역 하나 보겠습니다. 가는 이건 원산항이 됩니다. 원산항은 일본과 의 1876년 일본과의 광화도 조약이 가지고 그 이후에 일본과의 조일 수요 조규에 가지고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는데 이 원산항이 그때 개항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인천항입니다. 인천항도 강화도 조약에 의해 가지고 1883년에 개항이 됐고, 그 다음에 다는 이거는 군산이 됐습니다. 군산항은 일제가 이 개항 이후에 일제의 일본으로의 쌀을 가장 많이 유출한 항구가 군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는 울산항이 되겠습니다. 울산항은 주로 이 역사에 나오는 울산항은 통일신라 때 서역과의 교류해 가지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만합사들이 떠나드는 것이 울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부산항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태종 때부터 부산포를 이 개항 해가지고 외인들의 이 무역을 부산포만 개항 외인들과 무역을 했다는 그 부산항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 무역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가는 조선 초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여정과 교역했다 했는데, 이 원산항은 아까 얘기했지, 이거는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에 가지고 개항된 이 원산항입니다.
그래서 조선 초에 무역소를 제해서 여진과의 교육은 이 무역소가 설치된 것은 위에 경흥이나 뭐 백두산 위에 있는 역인데 이거는 원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니고 조선 말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나는 인천항 맞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개항된 인천항입니다. 1883년에. 그 다음에 다는 일제강점기에 쌀수탈이 전초기지였다. 이것도 군산항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맞습니다. 그 다음 통일신라 시기에 이슬람 상인이 드나들었다. 이것은 지금 울산항입니다. 울산인데 이 증거가 신라에 보면은 괴능, 즉 원성 왕릉에 보면은 서역인상이 있는데 이 왕릉에 서역인상이 이렇게 배치될 정도로 상당히 서역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많은 조선 후기에 일본과 개시무역이 이루어졌다. 이 부산이 됩니다. 이 개시무역이란 것은 조선 초에 이 보면은 명나라와는 사신왕래에 따른 공무역과 삼역을 했고 여진과는 국경지역 무역소를 통한 교육을 했고 일본은 동래, 즉 부산 동래 설치 외관을 통해서 했는데 이 개시란 것은 조선 후기에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열었던 대외 교육시장, 공무역. 그래서 이 공적인 무역 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압록강 하류에 예를 들어 중간 개시라든지 동네, 부산 동네에 외관 개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개시의 또 다른 또 시장 또 후시가 있었는데 후시는 이거는 말 그대로 사무역, 사상들이 이런 사무역입니다. 이것은 중간진에서 이런 중간 개시라든지 어존만주편의 책문에서는 책문 후시라든지 함경도 경운 등에서 연족과 그냥 북한 후시 이런 이 후시 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계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했는데 시계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따르려면 곧 감추고 오직 그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워 이웃 사람들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원에서 사신이 올 때마다 놀라 서로 돌아보며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왔을까? 처녀를 잡으러 온 것은 아닌가? 아내와 첩을 데리러 온 것은 아닌가 하는데 이것은 고려사 전료, 조선 초기에 진 고려사 전료, 편년체로 지어진 고려사 전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상을 보면은 이것은 원간섭기의 상이 되겠습니다. 이 원간섭기 사회의 모습에서 원의 공여 요구란 말이 있어. 원의 공여 요구. 이것은 원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처녀들을 결혼 도감을 통하여 원으로 반려간 여인 중에는 특별한 지혜로운 우리가 TV도 보면은 기화와 같이 특별한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고통스럽게 다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녀의 공출이 그 당시 고려와 고려와 원 사이에 풀어야 할 아주 큰 이 식방 과제였는데 이때 결혼을 하면은 어린 나이라도 결혼을 하면은 이 공녀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풍습이 이때 이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이 폐지된 것이 거의 1000년 뒤에 1894년 갑오 개혁 때 이 조언의 풍습이 혁파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보겠습니다. 김치를 담그는데 고춧가루를 넣었다. 이 고춧가루란 것은 일본에서 온 계절한 뜻으로 외기자라고 또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임진왜란 무렵에 아마 일본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꼭 이거는 뭐 어떤 정확한 이건 학설이 없습니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임진왜란 훨씬 이전에도 우리나라도 아마 고추가 존재했다는 학설이 요즘 제교이기 때문에 고추가 전래된 시비에는 별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김치를 담그는데 이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1715년에 보면은 이 산림경제라는 책에 보면은
고추에 김치에 참 고추를 사용했다 하는 이런 기록에 나오는 거 봐서 아마 임진왜란 이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그다음 남자들이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었다. 이 변발과 호복이 대표적인 몽고풍입니다. 몽고풍. 예, 그래서 요거 이어는 맞습니다. 그다음 여자들이 결혼할 때 족두리를 썼다. 족두리를 쓰고 연주곤지를 찍고 이런 것도 다 그 원 간섭기의 몽고풍의 그 풍습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 서민들 젊은 소주도 그때 들어왔던 몽고풍의 몽고의 이 풍습입니다. 그다음 리얼의 청포묵에 고기 채소를 넣은 탕평채를 먹었다 했는데, 이 탕평이란 것이 이 조선 영조 때 이 임금의 정치가 한쪽을 편들지 않고 아무 사심이 없고 당을 이루지도 않은 상태를 이 탕평이라는데, 이 탕평은 이 붕당 정치를 극복하고자 하는 영조의 그 고뇌찬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런 탕평 논리에 동해는 이 탕평파 중심으로서 전국을 운영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노론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풍북에 고기 채소를 넣은 탕평채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것이 아마 실패한 이 정책을 아마 좀 음률로 비꼬는 아마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 변발과 호복을 입고 족두를 썼다는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번부터 15번까지 안다미 선생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망의 제2기간에 있었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하가 농사직서를 올리면서 드디어 우리 풍토에 맞는 농서를 처음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아니, 왕이 경들은 이 책을 널리 보급하여 생산을 늘리는데 힘쓰도록 하시오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사직설은 세종 때에 작성된 농법서로 이 문제는 세종 때 경제 상황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4번에 전세액이 풍흉에 따라 고등급으로 차등 부과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분고등법, 이제 전분육등법에 대한 설명으로 세종 때 제정된 이제 공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분육등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눈 것이고, 이제 연분고등법은 풍흉년에 따라서 상상 등에서 하하 등으로 이제 9등급으로 나눠서 조세를 수취했던 이제 공법 제도입니다. 1번의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광작이 나타난 것은 조선 후기 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담배와 인삼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역시 조선 후기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 작물이 재배되면서 이제 전국의 장시가 발달하고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되었으며, 이제 보부상들이 등장하기 유통망을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역시 조선 후기 때 상황입니다. 5번 강경 원산 등이 전국적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역시 조선 후기 때 설명으로 강경 원산은 조선 후기 대무역항으로 이제 청나라와 공무역인 개시와 사무역인 후시를 이곳에서 이제 활발히 무역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세종 때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밑줄근 대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는 1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1필을 줄인 대책을 잘 강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조 때 실시한 균역법에 관한 문제로, 균역법 실시 이후 이제
감수된 재정을 어떻게 이제 메꿀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균형법은 군포 수치 제도의 이제 그 폐단을 시정하고자 영조 때 이제 실시된 것으로 이제 군역법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그 각 군영에서 독자적으로 징수를 하다 보니까 군영마다 이제 군포를 부담하는 양의 차이가 존재했고 이제 전쟁 이후로 이제 호적이 손실되면서 군역 담당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면서 이제 군역 재원의 축소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영조가 때 이제 1년에 군포 2, 3필을 내던 것을 이제 1년에 군포 한 필만을 이제 내도록 고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균역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2, 3필을 걷다가 1필만 부과했기 때문에 재정이 이제 감소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면 지주들에게 결작을 부과해서 토지 1결당 2두를 징수하게 하고 이제 일부 간직 없는 상류층에게는 선무 군간이라는 이제 이름뿐인 관직을 주고 선무 군간포를 징수하고 어민들에게 징수하던 어장세라든가 선박세, 어염세 등 이제 잡세들을 국고로 전환하는 등의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의 부담은 일시적으로 감소가 됐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어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주들에게 결작 징수에 대한 이제 결작을 징수하게 되니까 지주들이 이 부분을 소장농에게 전가하면서 하고 이제 군정문란 또 여전하면서 농민의 부담 역시 증가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균역법 실시 이후 대책에 대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이제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역의 원납전을 내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원에서 돈을 낸다는 뜻의 이제 원납전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백전이라고 해서 화폐의 무게는 이제 낮고 가치는 이제 100배에 이른다는 이제 당백전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당백전이 만들어지면서 화폐가 늘어나고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야기시켜서 이제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니은의 토산물 대신 쌀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동법 실시로 현물로 공납을 납부하던 것을 1결당 12두의 쌀로서 이제 공납을 납부하게 한 제도가 바로 대동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선해청이라는 기구를 두어서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은 다음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년에 이르러 토지 변병이 더욱 심화하여 간악한 무리가 산천으로 표를 삼아 모두 조업전이라 칭하며 서로 빼앗아 한 땅의 주인이 5에서 6명이 넘으며 1년에 조를 8, 9차례나 거두었다. 이인이 민견미, 여문방 등이 자신들이 거느리는 못된 종을 시켜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모두 물풀이로 때리고 이를 빼앗았다. 땅 주인이 관가의 문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감히 항변하지 못하였다. 이때 사람들이 이것을 물풀의 공문이라 하였다라고 이제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려 말 권문세족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모습을 이제 지문에 실은 것입니다. 그래서 권문세족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권문세족들은 이제 고려 말에 지배층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고려 전기에는 문벌귀족들이 지배층으로 있다가 문벌귀족들이 이제 쇠퇴해지고 권문세족들이 무신정권과 원간섭기를 배경으로 지배층으로 이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권문세족들이 이제 쇠퇴가 되면서 신진사대부들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이제 고려 말 조선 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무신 정권 하에 무인들이나 사대부들 그리고 친원 세력들 또 고려 정기의 문벌 귀족의 일부가 이 권문세족들한테 속해 있었고 정방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거대한 농장을 소유한 부재지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 중첩된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제 가족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의 세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들은 과거 제도로서 관직을 진출했던 신진사대부나 음서나 과거 제도로 이제 진출했던 문벌 귀족과 달리 이제 음서 제도를 통한 관직 진출이 많았고 신분을 세습했습니다. 그리고 첨을부나 밀사직 등을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도평의사사를 독점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면 니은 부재지주로서 지방의 농장을 소유하였다. 디귿 도평의사사를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였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역을 서역과 향약의 세력으로 기반을 삼은 것은 조선시대의 사림 세력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요. 리을 성리학을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하려 하였다. 이것은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문세족들은 한당 유학이었던 훈구학을 이제 중시했던 반면 신진사대부들은 이제 성리학을 중심으로 개혁 정치를 펴려고 했었습니다. 다음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지도에 나타난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조선 초기 대외관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는 이제 명나라가 되겠고 나 지역은 여진이 되겠고 다 지역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 지역은 타이완 유구 지역이 되겠고 마 지역은 시암으로 이제 타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선 초기에 이제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명나라와는 조선은 이제 외교 정책가 4대 교린 정책으로 명나라와는 4대 정책을 했고 그 외의 나라와는 이제 교린 정책을 기본 정책으로 이제 외교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조공 책봉 관계 속에서 실리를 도모하였던 것이 명나라와는 실리를 도모하는 외교 정책을 했었고 이제 여진과는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그 무역소를 통해 무역을 하는 등의 회유책을 쓰는 반면 국경을 침범했을 때는 사군 육진 등을 설치하는 등 이제 군사적 정벌을 해서 강경책을 동시에 썼습니다. 그리고 삼포를 개항하여 세견선의 입항을 허가하였다. 3번에 돼 있는데 일본에게 삼포를 개항했던 것은 이제 세종 25년에 계해조약 때 부산포와 이제 울산의 연포 그리고 진해 제포 등 3포를 개방해서 이들의 세견선의 입항을 허가하고 무역을 이제 허가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제 교린 정책의 하나로서 했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행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교류하였다. 이것은 연행사는 청나라에 파견했던 이제 사신이었기 때문에 타이완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 조공 또는 진상의 형식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다. 근데 명나라 외에 이제 일본이나 타이완, 타이 같은 이제 나라들, 명나라 외에 아시아 이제 주변 민족들한테는 조금과 진상 형식으로 토산물 등을 이제 교역하는 이제 교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밑줄근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이 법은 국초의 법이 아닙니다.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하고
이 법을 만드는 바람에 지아비가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자는 의지할 바를 잃게 되었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려는 자는 공공해져도 호소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왕의 어진 법과 아름다운 뜻을 하루아침에 없앤 것입니다. 예컨대 전하께서는 이 법을 혁파하고 수신전과 휴량전을 회복하도록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 법은 세조 때 실시한 이제 직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5세기 후반 실시된 직전법은 경기에 국한되어 있던 과전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그러한 부족을 해결하고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국가의 토지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수조권을 현 관직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형태로서 개혁한 것이 바로 이제 직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관리가 퇴직하면 토지를 반납하게 하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의 생산량을 10분의 1을 조세로 거두었다. 이것은 이제 화전법 실시 이후 10분의 1세로 이제 조세가 규정화된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2번에 풍흉에 상관없이 사도의 조세를 거두었다는 것은 인조 13년에 영정법을 실시한 것으로 풍흉에 상관없이 1결당 이제 사도를 거둔 것을 의미합니다. 4번의 현직 관리에게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것은 고려시대 전시과 중에서도 이제 문종 때 실시한 경정 전시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전시과 실시 이후 경종 때 한번 시정을 해서 시정 전시과가 실시가 됐는데 이때는 인품과 관등을 고려하여서 전현직에게 모두 이제 과전을 주었고 그 이후 이제 목정 때 다시 한번 전시과를 개정해서 이제 개정 전시과를 실시하였는데 이때는 인품이 배제되고 관품만 고려하고 현 전직에게 이제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종 때 경정 전시과에 이르러서 이제 현직 관리에게 한해서만 토지를 지급하고 이제 무관에 대한 대우도 전보다 이제 상승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하였다. 이것은 1556년에 직전법을 폐지하고 이제 녹봉제를 명종 때 녹봉제를 실시했던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딱 9시 58분이 됐는데요. 자, 맨 처음에 김미라 선생님께서 한 16분을 소요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영철 선생님께서 40분, 20분, 16분, 예, 한 40분 정도까지 마치셨고요. 그 다음에 안다미 선생님께서 시간을 그 이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 배정은 적당한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교재가 14번이 안 올라와져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행정상의 그런 어떤 진행상의 어떤 오류가 났었던 점 사과를 드리고요. 이제 가면 갈수록 선생님들께서 저마다 교수법이 있으세요. 그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녹화된 부분을 본인이 직접 한번 다시 보셔서 피드백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시가 됐으니까 지금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초중급 4강 수업이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